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포르그 띵프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 기능인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와 마찬가지로 멋있는 템플릿을 따라 만들어 보면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강의했을 때처럼 인터넷에 있는 멋있는 템플릿을 개인적으로 따라 만들어 봤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따라 만들어 보면서 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저번처럼 이렇게 각 장면을 컴포지션으로 따로 나눠 놨고 메인 컴포지션으로 하나로 엮어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장면 5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아래에 미리 만들어진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리 만들어진 화면을 보시면 지난번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배웠을 때 이런 식의 모션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글자 안에 이미지가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 먼저 만들게요.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 만드시고 이름 배경, 화면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색깔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잘 보이게끔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자를 쓰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눌러서 화면 가운데에다가 놓고요. 자, 빨간색 좀 불쾌하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쓸게요. 자, 모션을 먼저 줘야겠죠. 애니메이트에 포지션이라는 걸로 이런 모션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트에 포지션 꺼내서 일단은 여기 있는 포지션의 수치값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이 글자의 위치를 낮춰 놓는 거였어요. 자, 이거는 어떠한 개념이었냐면 이렇게 글자의 위치를 낮추는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글자가 원래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위치가 낮아졌다 라고 하는 효과가 적용되었다 해서 레인지 셀렉터에 이 스타트를 올리는 것으로 효과를 순차적으로 취소를 시켜서 원래 이렇게 되었던 효과를 순차적으로 취소를 시켜서 원래의 처음 상태의 글자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스타트를 조절하면은 하나씩만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는데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게 하고 싶으면 이 아래쪽에 어드밴스 항목에서 이쪽에 쉐이프를 램프 업으로 해서 그 다음에 레인지 셀렉터의 옵셋 값을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글자들이 어느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랜덤하게 진행이 되려면 아래쪽에 여기 랜더마이즈 오더 요거를 온 시켜주시면 랜덤하게 글자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랜덤 값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래쪽에 랜덤 시드 값을 원하는 숫자를 아무거나 입력함으로써 이렇게 모션이 진행되는 모습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뭐 랜덤 시드 이 정도 주고요. 옵셋 값을 마이너스 100에서 자, 이쯤인 것 같아요. 8프레임에 플러스 100으로 키프레임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더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을 주려면 여기 아래쪽에 어드밴스 항목의 이지 로우 값을 좀 올려주시면 조금 더
동시다발적인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이 글자 아래쪽에다가 사진을 한 장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 3번을 글자 아래쪽에다가 둘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타임라인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에 익스펜드 어쩌고 저쩌고 써 있으면서 메뉴를 활성화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은 여기 두 번째 메뉴를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트랙 매트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총 4가지의 메뉴가 나오거든요. 알파 매트, 알파 인버트 매트, 루마 매트, 루마 인버트 매트 4가지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포토 3번이 지금 렉처라는 글자 바로 아래쪽에 있거든요. 레이어 순서가 사진이 글자의 바로 아래쪽에 있어요. 매트라는 기능을 쓰려면 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자, 렉처라는 글자 아래쪽에 사진을 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매트를 알파 매트로 딱 선택을 해보시면 곧바로 렉처라고 하는 글자의 모양대로 사진이 이렇게 오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오려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히는 이 렉처라는 글자의 영역만큼만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의 영역에 안에 들어있는 이 보이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글자 레이어도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글자 레이어는 자동적으로 눈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눈을 다시 켜면 원래의 글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알파 매트를 적용을 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눈은 꺼지고요. 글자의 영역만큼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취소하려면 방금 전에 작업한 거니까 컨트롤 Z 해도 되겠지만 좀 인위적으로 나중에 취소를 하려면 다시 매트를 논 트랙 매트 해놓고 위쪽에 글자가 눈이 꺼진 상태니까 이거를 다시 켜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편한 기술이죠. 알파 매트를 하면 바로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모양대로, 영역대로 아래쪽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션도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글자 레이어의 이름을 매트 소스라고 이름 지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트 소스는 글자만 해당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 다 매트 소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별 모양의 쉐이프를 하나 만든다고 칠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잠깐 글자 지워 볼게요. 이거를 사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자, 알파 매트는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쉐이프 레이어는, 자, 매트 소스가 되는 것들은 눈이 꺼져야 된다 그랬죠. 얘를 눈을 끄면 어때요? 이 쉐이프 레이어의 모양대로 아래쪽에 사진의 이미지가 드러나죠. 해서 형태가 있는 모든 게 전부 매트 소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든지 글자 레이어를 만들든지 아니면 PNG 파일을 불러와서 이미지를 위에다가 올려줘도 다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인버트 매트를 알아볼 텐데요. 알파 인버트 매트는 알파 매트의 반대예요. 이 위에 있는 글자 레이어의 이미지 영역만큼 뚫렸죠. 배경 지워볼게요. 배경 없애보면 이렇게 글자의 이미지대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해서 알파 매트라고 하는 건 바로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영역만큼만 보여지는 거,
알파 인버트 매트는 그 반대로 뚫려버린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사진에 지금 초록색으로 보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진 색을 좀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인터페이스가 자,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의 에센셜 그래픽 이걸로 해야 여러분들의 인터페이스와 제 인터페이스가 똑같이 맞았겠죠. 자, 영상 다시 놓을게요. 자, 아래쪽 사진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틴트 효과 적용할 거고요. 한글판으로는 색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미지가 흑백화가 되었고, 자, 여기에서 맵 화이트 2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보면요, 하얀색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다른 색깔로 변하게 돼요. 물론 맵 블랙 2의 색을 변경을 시키면 검정색이었던 구간이 색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맵 화이트 2만 좀 예제에 걸맞게 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 전체가 좀 커져 있다가 서서히 작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다? 뭐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자, 매트 소스와 사진을 널 오브젝트에다가 페어런트를 거는 거죠.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에 뭐 스케일을 조절한다든지, 뭐 로테이션을 조절한다든지, 뭐 포지션을 조절한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매트 소스와 이 사진 소스가 널 오브젝트에 한데 묶여서 이렇게 명령을 듣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자, 예제에서는 스케일이 조금 올라가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좀 작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런 식이겠죠? 요런 식. 이렇게 장면 5를 완성시켜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장면 1부터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thinking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면서 뒤에서는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화면 전체가 반전되고 있고요.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또 배경 만들어야죠. 컨트롤 Y 눌러서 하얀 색깔 솔리드 만들고 글자를 쓰겠습니다. thinking. 얇게 쓸게요. 컨트롤 Alt 홈, 컨트롤 홈. 자, 일단 가운데에서부터 글자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려면 이 글자의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정렬이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요거 누를게요. 자, 다시 컨트롤 Alt 홈, 컨트롤 홈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애니메이트에 트래킹이라고 있었죠? 요거 눌러서 글자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무 넓혔다. 자, 수정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뒤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이 신경 쓰이는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툴을 이용해서요, 필은 없애고, 요거 지금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스트로크만 나타나게 하고 색깔을 수정하고 두께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는데 드래그를 하고 있는 동안 Shift 눌러주시면 반듯한 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 만들어 놓고도 두께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Alt 홈, 컨트롤 홈 눌러서 화면 가운데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반으로 잘려 있다가 이미지가 서서히 다시 동그라미의 형태를 찾아가는 느낌인데요. 이거를 먼저 하려면, 자, 쉐이프 레이어에는 어드에 트림 패스라는 메뉴가 있다고 했어요.
트림 패스 메뉴를 눌러서 엔드 값을 움직이면 자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없어지다가 나타나고 스타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하죠. 방향성의 차이였어요. 해서 엔드가 이제 50이었다가 나중에 가서 서서히 100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옵셋 이거 움직이시면 요렇게 뭐랄까요? 이 잘리기 시작하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해서 시작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옵셋 값을 조절해서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 요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키프레임 찍고 뭐 뒤로 가서 한 바퀴 돌았나봐요. 해서 요 앞에 1 곱하기 써서 한 바퀴 돌려주면 되겠죠. 네, 실행해보면 요렇게 네, 요렇게 완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이쯤에서부터 이 8프레임에서부터 모든 장면이 반전되는, 역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검은색은 하얀색이 되고 하얀색은 검정색이 됐죠. 이거는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위쪽에 레이어 보시면 New의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즉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꺼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조정 레이어라고 하는 건 얘한테 효과를 적용하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동일한 효과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해서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효과를 인버트라고 하는 반전 효과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 조정 레이어에 인버트 효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동그란 쉐이프도 그리고 글자도 그리고 배경도 전부 같은 효과가 들어가서 색이 반전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영상의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효과가 들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자 8프레임에서부터 효과가 들어가게 만들려면 이 조정 레이어도 뭐 요렇게 줄이든지 뭐 요렇게 이동시키든지 해서 레이어가 8프레임부터 시작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효과가 적용되게 만들려면 이 조정 레이어의 이런 식의 활용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면 1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장면 2로 가보겠습니다. 장면 2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크게 왜곡되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중간에 이런 글리치한 느낌으로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포토 1번 불러올게요. 그리고 자, 위아래가 이렇게 좀 잘렸는데 스케일을 살짝 올려서 딱 맞게 해볼게요. 이거는 자, 오른쪽 클릭하면 트랜스폼에 뭐 P2 컴프 헤이스 누르시면 세로 크기에 딱 맞춰져서 이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미지가 일단 커졌다가 작아지고 있는데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일을 키프레임을 찍어서 0초에 이만큼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왜곡 효과에서 뭐 옵틱스 컴펜세이션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요거를 적용을 하시면 자, 이쪽에 있는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것을 조절을 하면 이미지가 뒤쪽으로 왜곡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리버스 렌즈 디스토션 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거꾸로 가운데는 가만히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늘어나지는 왜곡이 진행이 되거든요. 해서 이걸로 지금 효과 적용을 한 건데
일단 예제 영상에 비해서 이미지가 너무 왼쪽에 있어요. 얘를 좀 더 화면 가운데에다가 놓고요. 그러면 이 사진 자체의 중심점을 좀 가운데쯤에 놔줘야겠고, 마찬가지로 이 옵틱스 컴펜세이션의 이 뷰 센터,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조절했을 때 가만히 있을 이 중심이죠. 그래서 뷰 센터를 움직여서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 오브 뷰도 좀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낮아지는 모션을 주도록 할게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키보드에서 U 눌러서 이렇게 키프레임 전부 찍혀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고, 전부 선택해서 F9번 그래프 들어가서 가속도 감속도를 살짝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왜곡되어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었죠? 자, 색깔이 빨갛게 변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틴트 효과를 적용을 해서 흑백 처리해 주시고, 이 하얀색만 좀 붉은 빛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색깔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한 0초 6프레임에서부터 0초 9프레임까지 갑자기 뭔가 지직거리는 이미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자, 조정 레이어, 방금 배웠던 조정 레이어를 하나 꺼내주시고, 6프레임에서부터 진행이 되니까 조정 레이어를 6프레임에서부터 9프레임까지 컨트롤 쉬프트 D로 자를게요. 없앨게요. 자, 여기에서 색상 반전이 일단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해서 인버트 효과 적용해서 색상 반전을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반전이 된 거잖아요. 뭔가 이 영상 안에서 내가 부분적으로만 효과를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효과를 적용을 했죠. 조정 레이어에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자, 조정 레이어의 특징은 조정 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동일한 효과를 적용하는 건데, 조정 레이어 자체를 이렇게 마스크로 오려버렸으니까 이 부분에만 지금 효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서 아까 전에 우리 장면 1에서는 조정 레이어를 이렇게 타이밍 맞게 잘라서 타이밍에 맞게 효과가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을 했다면, 장면 2에서도 그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도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조정 레이어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색상이 반전이 되긴 되었는데, 바로 1프레임 뒤에 뭔가 가로로 사선이 막 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조정 레이어를 하나 더 꺼낼게요. 조정 레이어를 하나 더 꺼내서 레이어를 요 정도 타이밍으로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베니션 블라인드,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라인의 형태로 이미지를 뚫어주는 건데, 보니까 이 조정 레이어에는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적용되는 모습이에요. 자, 아까 전에 이 2번 레이어에 있는 조정 레이어에 마스크 적용해 줬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자, 방금 만든 조정 레이어 다시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 영역 안에만 효과가 적용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베니션 블라인드 편집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디렉션을 90도로 변경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보일 듯 말 듯한 라인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노이즈라는 효과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운트 오브 노이즈 값을 올리면, 자, 우리가 촬영을 뭔가 이제 잘못했을 때 화면에 노이즈가 끼잖아요. 특히나 뭐 야간 촬영 같은 거를 잘못하면은 이렇게 노이즈가 쉽게 끼는데, 이 노이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해서 일부러 조금 지저분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노이즈 효과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실행시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장면 2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장면 3 보겠습니다. 장면 3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 2번 불러올게요. 자, 얘한테 또 보정 효과를 줘야 되는데, 얘는 틴트 효과가 아니라 트라이톤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트라이톤이에요. 보통은 모노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모노톤. 해서 색깔을 바꿔볼 텐데, 하이라이트를 조금 이런 자주색 느낌으로 바꾼 것 같고, 미드톤은 약간 이런 보랏빛을 준 것 같습니다. 섀도우는 조금 파랗게, 이런 식의 색상 변경을 해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장면 3을 보면은 17프레임부터는 살짝 장면이 나뉘는데, 자, 여기에서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 놓을게요. 색상이 조금 변경되어 있죠. 하이라이트의 색상을 좀 다르게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 2번이, 자, 17프레임까지는 이런 붉은 빛이었다가 17프레임 이후로는 이런 초록초록한 느낌으로 바뀌도록 수정을 했고요. 이제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 앤 클래스 글자 써놓고요. 자, 글자 크기는 조금 줄여 놓을게요.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글자도 17프레임 가면은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도 17프레임에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 놓을게요. 그리고 크기를 많이 키워 놓겠습니다. 스케일 자체를 키워 놔야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글자가 서로 양쪽으로 멀어지네요. 이거는 단순하죠. 자간이죠. 자간. 애니메이트의 트래킹 해서 트래킹 어마운트에다가 키프레임을 준 거죠. 그래서 F9번 누르고 그래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파매트가 적용된 모습이고, 사진을 글자 바로 아래쪽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메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랙 매트를 알파 매트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죠? 위쪽에 있던 글자 레이어는 눈이 자동으로 꺼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Y 눌러서 배경 만들어 줘야죠. 네, 색깔 동일하게 할게요. 아래쪽에 깔아주고요. 자, 뒷장면은 먼저 이렇게 만들었고요. 앞장면 갈게요. 앞장면은, 자, 하얀 색깔 네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네모를 만들어서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그리고 이렇게 만든 도형은 5번 레이어에 있는 글자의 아래쪽에다가 내려놓고요. 글자의 모양대로 하얀 네모가
뻥 뚫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알파매트를 했을 경우에는 글자 모양대로 하얀 이미지가 보여버리고, 자, 알파 인버트 매트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반대가 되어서 글자 모양만큼 뚫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모난 쉐이프가 이렇게 글자 모양대로 뚫려서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놓고도 뭐 글자는 글자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고 쉐이프는 쉐이프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자, 글자 레이어에 애니메이트에 라인 스페이싱 해서 글자의 줄 간격에 모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 0초에 키프레임 찍어 놓고 뒤로 가서 자, 타이밍이 10프레임쯤 나오는 것 같아요. 10프레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전부 되었으면 쉐이프 레이어는 17프레임에서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서 딜리트로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장면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글자, 쉐이프, 사진까지 모두 다 페어런트를 걸어 주시고요.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장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영상 자체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 이거는 자 17프레임 이후로 나눠놨던 이 글자와 사진까지 전부 다 널 오브젝트에다가 페어런트 거시고 널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자, 키보드에서 U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 때도 빠르게 내려오고 확대될 때도 빠르게 확대가 되니까 자, 그냥 여기 있는 모든 키프레임 다 선택해서 F9번 누르고 그래프 들어가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당겨주고 여기도 드래그를 해서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장면 3을 완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장면 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4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이라고 써져 있죠. 네, 꼼꼼 강조라서 꼼꼼이라고 써놨고요. 화면 가운데에다가 뭐 꼼꼼의 G5부터 먼저 써볼게요. 화면 가운데에다가 놓고 트래킹 이용해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모션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레이어를 두 개를 복사를 해서요. 하나는 위에 올려놓고 하나는 아래쪽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전부 수정을 해야겠죠. G5 냅두고 여기에서 네, 꼼꼼이니까 MG OM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자, 보시면 다 가운데에서부터 멀어지는데 자, 위쪽에 있는 레이어는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왼쪽 정렬로 해주시고 자, 위치 조절할게요. 맨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는 오른쪽 정렬로 변경을 해주셔서 모션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를 둘러싼 테두리가 있죠. 자, 네모 툴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만 있는 상태에서 네모를 이렇게 적당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화면 가운데에다가 놓고 두께 살짝 조절하고, 자 이거는요 3D 레이어 체크를 해서 로테이션이 자 Y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도는 거였어요. 그래서 0초에는 좀 이렇게 돌아가져 있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재생해 보면 장면사를 이런 식으로 만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추 다 끝나가네요. 장면 6 보겠습니다. 장면 6은 글자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볼게요. today라는 글자를 먼저 쓸 거고요. 글자가 좀 두껍네요, 얘는. 그래서 두꺼운 폰트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왼쪽 정렬로 바꿔주고, 위치는 좀 수정을 좀 볼게요. 크기도 좀 수정하고, 자, 이쯤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 레이어의 시작 자체가 4프레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is라는 글자가 7프레임에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글자 레이어의 소스 텍스트의 키프레임을 먼저 찍어 놓고, 자 7프레임 가서 is라는 글자를 추가적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키프레임이 또 하나 생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today is 7프레임 가서 is라는 글자가 새로 생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1프레임에 더라는 글자를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day라는 글자는 따로 써줘야겠네요. day라는 글자는 14프레임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다가 day라는 글자를 따로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14프레임에서부터 시작하고 소스 텍스트에 키프레임 찍어 놓고요. of the라는 글자가 생기네요. 일단 써 놓을게요. 그리고 thinking이라는 글자가 아래쪽에 생기는 모습 볼 수 있고, 얘는 20프레임부터 프로그, 제 아이디죠. 프로그 써져 있는데 이렇게 놓고요. 얘도 시작 지점에 키프레임 찍어 놓고, 자 25프레임에 프로그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화면 가운데쯤에 좀 잘 놓도록 하고, 크기가 조금 다 작은데 전체적으로 크기를 좀 키우고 싶으면 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걸어서 널 오브젝트의 스케일을 올려서 전체적인 스케일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 정도. today라는 글자가 등장할 때는 포지션이 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조절이 돼야겠고, day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죠. day of the, 이것도 포지션이 키프레임이 찍혀 있었던 상태였어요. 나올 때는 자 F9번 눌러서 그래프 들어가서 나올 때는 좀 이렇게 가속도 감속도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미지를 깔아서 알파매트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이미지를 아래쪽에 깔고 이미지가 좀 좌우 반전이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에 플립 호리존탈 하시면 좌우 반전은 되는 거고, 얘한테 뭐 틴트 효과 적용해서 색깔은 바꿔주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 알파매트를 적용을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자
today is the라는 글자에만 이런 식으로 알파매트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포토 4번이랑 today라는 글자랑 1대1 매칭이 되어서 보여줄 사진 그리고 매트 소스로 쓰일 레이어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어서 알파매트가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진을 복사해가지고 이 사진을 갖다가 알파매트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사진을 복사를 해서 알파매트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레이어를 여러 개를 활용을 하자. 네,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거든요.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이 사태를 해결을 해보자면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글자 3개를 이 글자 3개를 이 null 오브젝트까지 함께죠. 이 글자 3개와 null 오브젝트 자체를 하나로 엮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4개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프리컴포즈라는 기능이 있었죠. 프리컴포즈 해서 이름을 매트 소스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4개의 레이어가 엮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매트 소스와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1대1 매칭이 되어서 1대1 대응이 되어서 알파매트를 적용했을 경우에 알파매트를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의 노하우 잘 알아두시고요. 뒤쪽에 가면 색깔이 바뀌네요. 자, 24프레임 정도에서 맵 화이트 2의 키프레임 찍고 바로 25프레임 가서 색깔을 바꿔버리면 되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프레임 차이로 바로 색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실행해보면 자, 장면 6번도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장면 7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7에서는 사진이 이런 식으로 등장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 시그니처가 나오는데요. 자, 앞에 사진부터 빨리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5번을 화면 위에 올려주시고 틴트 효과 적용해서 맵 화이트 2로 색 변경해 주시고요. 위에다가 네모난 도형을 하나 화면 가득 그릴 건데, 네모 도형을 일단 화면 가득 채우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채워도 되지만 이 네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가득 채우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미지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마스크가 씌워진다는 거예요. 마스크 말고 자, 선택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모 툴을 더블 클릭해야 네모난 쉐이프가 이렇게 화면에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효과를 하나 적용할게요. 리니어 와이프라고 해서 자, 이 리니어 와이프에 트랜지션 컴프레션을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잘려요. 쉐이프 레이어의 이미지가 잘리는 거죠. 50% 정도 주고요. 각도를 0도 주겠습니다. 자, 이름을 매트 소스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사진을 매트 소스 아래쪽에다가 딱 놓아놓고 알파 매트를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위쪽에 있는 매트 소스의 영역만큼, 매트 소스의 모양만큼만 사진이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반대쪽도 만들어줘야죠. 두 개 다 선택해서 컨트롤 D 누르면 복사가 된 모습이고, 자, 매트 소스에서 요 와이프 앵글을 돌려서 자, 180도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요렇게 위아래가 따로 나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가까이에서 보면은 살짝 경계가 남아있네요. 자, 매트 소스에서 트랜지션 컴프레션 값을 갖다가
49.9 막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줘야겠어요. 그러면 애매하게 남아있던 이 경계선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사진을 움직이면 요렇게 모션을 줄 수가 있게 되죠. 자, 12프레임까지 포지션이 키프레임이 찍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엎다가 얘도 이렇게 엎다가 나타나게끔 키프레임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는 널 오브젝트 꺼내서 이 사진들만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거시고, 자, 스케일을 키프레임을 찍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네요. 가속도 감속도는 알아서 이제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사진은 완성을 했고, 자, 뒤쪽에 보세요. 뒤쪽에 이제 제 시그니처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제 시그니처를 먼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뭐 요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잘라서 없애버릴게요. 자,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제 시그니처가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다이아몬드 소스라고 드렸을 거예요. 자, 이거를 화면 위에다가 올려놓고 크기는 맞춰 놓을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트랜스폼에 P2컴프 크기는 맞춰 놨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이미지가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느리거든요. 지금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타임에 타임 스트레치 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면 빨라져요. 그래서 타임 스트레치 값을 50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배 빨라져서 순식간에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트로를 과연 알파매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인트로를 알파매트를 시키면 놀랍게도 뭔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죠? 자, 알파매트를 했을 때 왜 변하는 게 없을까? 이 다이아몬드 소스 영상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알파매트의 개념은 뭐였냐면 바로 위쪽에 있는 레이어의 영역만큼만, 모양만큼만 바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 소스의 모양이 어때요? 그냥 네모네요. 그냥 네모난 영역의 이미지일 뿐이고, 안에서 이렇게 하얀색 검정색으로 전환이 되고 있지만 이게 어딘가 뚫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다 꽉 찬 네모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인트로 영상을 그냥 꽉 차게 보여주니까 그냥 이렇게 영상이 등장하는 이런 느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루마 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루마 매트를 적용을 하시면, 자, 영상하고는 조금 반대지만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영상이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루마 매트라고 하는 건 바로 위쪽에 있는 레이어에 하얀색과 검정색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해서 하얀색은 보여주고 검정색은 뚫리게 만드는 게 바로 루마 매트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부분에서 제 시그니처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죠? 검정색 부분에서 제 시그니처가 이렇게 뚫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루마 매트의 개념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쪽에 완성되어 있는 영상이랑 저랑은 반대예요. 반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 루마 인버트 매트 한번 적용해 볼게요. 루마 인버트 매트는 검정색은 보여지고 하얀색은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마 매트와의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면 반대니까 오히려 사라지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이아몬드 소스를 이제 없애 볼게요. 없애고 다이아몬드 소스로 자, 컴포지션 만드는 아이콘에 드래그를 해서 바로 다이아몬드 소스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역재생 시킬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타임 리버스 레이어 하시면 역재생이 돼서 요렇게 가운데에서부터 펼쳐지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앞부분은 아무 쓸모 없는 부분이니까 좀 컨트롤 쉬프트 D로 잘라서 없애고 얘를 앞으로 당길게요. 앞으로 당겨서 하얀색에서 검정색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보면은 뒤에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면은 매트의 적용도 끊기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 레이어를 좀 더 이어줘야 돼요. 자, 검정색이 됐으니까 검정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뒤쪽에 레이어를 이어줄 거거든요. 컨트롤 Y 눌러서 검정 색깔 솔리드를 만들어서 바닥에다가 깔게요. 그러면 하였다가 가운데에서부터 검정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모습이, 자, 2초가 지나서도 이 검정 색깔 솔리드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지금 영상 자체가 5초인데 뭐 컨트롤 K 눌러서 컴포지션 수정한다고 하고 듀레이션을 뭐 20초 이상 늘려서 이 블랙 솔리드를 더 길게 늘려놓으면 이 매트를 적용한 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장면 7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다이아몬드 소스 컴포지션을 인트로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크기 맞춰야죠. 피트 컴프 맞춰놓고, 자, 속도가 빨랐어야죠. 다이아몬드 소스 안에서 얘를 자, 타임 스트레치를 마이너스 100 되어 있는데 이거 역재생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00 써 있는 거였고, 마이너스 50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50 써서 역재생인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장면 7로 다시 가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하얀색을 뚫리고 검정색을 보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인트로를 루마 매트가 아니라 루마 인버트 매트를 하시면 검정색에서 드러나고 하얀색에서 뚫려서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해서 장면 7까지 모두 완료를 해봤고요. 알파 매트에 대한 개념, 루마 매트에 대한 개념 정확히 가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장면 4랑 장면 6에 배경 솔리드를 안 만들었어가지고 추가를 해놨고요. 이제 메인에서 엮여진 모습을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가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인 만큼 이 두 가지의 매트에 대해서도 잘 숙지를 하셔야겠지만, 오늘의 예제 중간중간에 알려드린 널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정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노하우들도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